자,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었죠? 조합했었는데, 조합 1페이지에서요. 두 문제 빠졌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1번. 조합 1페이지 1번 문제요. 거기 보면, 2차 방식이 있는데, n 컨비네이션 2x의 제곱, n 컨비네이션 2x의 제곱,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3x, 플러스 n 컨비네이션 4, 이퀄 0.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이 2분의 5가 된다면 이러한 2차 방식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베타 곱한 것이 알파 베타 곱한 게 2분의 5가 된다면 알파 베타를 더한 것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로 받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받은. 자, 집중.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좀 보면 몇 x제곱 그 다음 몇 x 뭐 이퀄 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2차 방식 두 근이 알파 베타다. 2차 방식 두 근이 주어지고 두 근의 곱이 2분의 5가 된다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a분의 c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두 근의 곱이 2분의 5가 된다는 것은 결국 a분의 c가 즉 n 컨비네이션 2분의 n 컨비네이션 4가 이게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n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되겠죠? n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해보면 n 컨비네이션 2 같으면은 n 컨비네이션 2 같으면은 컨비네이션을 퍼미션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나온 숫자 팩터로 나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계산하면은 n 컨비네이션 2가 되면 이거는 n 퍼미션 2니까 n-1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예요? 2 팩터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4는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귀찮다. 이렇게 하겠어요. 다시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곱한 것 같다. 되겠어요? 양쪽으로 쪼개게요. 그럼 여기서는 곱하니까 2배의 n 컨비네이션 4는 곱하게 되니까 5배의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처리한다 했어요? 퍼미션으로 바꾼 다음 뒤에 나온 숫자 팩터를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4 같으면은 n 퍼미션 2로 바꾼 다음에 n 퍼미션 4로 바꾼 다음에 4 팩터를 나눠준다.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컨비네이션 2니까 이거 컨비네이션 퍼미션 바꾸니까 n 퍼미션 2로 바꾼 다음에 뒤에 나온 숫자 2 팩터를 나눈다. 되겠어요? 우리 여기서 n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퍼뮤테이션이란 게 뭐예요? 지금 n 퍼뮤션이면 ns 몇 개를 곱해요? 2개. 하나 줄이면서. 이건 ns 몇 개? 4개.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ns부터 2개, ns부터 4개니까 양변 약분하면 2개씩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ns부터 2개 곱한 거 없어지면 이거는 n-1까지는 없어지고 그 다음 2개 더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n-2, n-3. 즉 여기에 남는 것은 n-2하고 n-3을 곱한 게 이렇게 남게 될 거고요. 여기는 약분되니까 없어진 거죠. 2 팩터는 2고 2분의 5. 또 여기서 2하고 분모의 4 팩터리얼이죠. 4 팩터리얼은 24가 되니까 약분하고 나면은 12 이렇게 되겠죠. 지금 대충 됐죠? 그냥 끄적끄적 계산 지금 식만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분모가 12가 되니까 양변에 11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11을 곱하니까 결국 이퀄 30 여기까지 나왔어요. 되겠어요? 여기에서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게 흔히 전개를 많이 하는데요. 어차피 퍼뮤테이션 다루고 있죠.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연속된 수로 나가는 거잖아요. 연속된 수로 나가는 거니까 이걸 굳이 전개해서 다시 넘겨서 인수분해하지 말고 연속된 두 정수를 곱해서 30이 나온 게 뭔가 누구든 생각할 수 있잖아요. 5, 6, 30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5, 6, 30. n-2가 커요? n-3이 커요? n-가 크니까 이게 6이 되고 이게 5가 됩니다. 결국은 n-2는 6이다로부터 n은 얼마가 됩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럼 끝났죠. 여기서 n이 8이라는 걸 구해냈으면 구하라는 게 지금 두 근의 합을 구하랬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n이 우리가 지금 이 8이라는 걸 알고 있죠? 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두 근의 합은 n 컨비네이션 2분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n 컨비네이션 2분의 n 컨비네이션 3이 되는데 n이 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조건으로부터 여기다 8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되겠어요? 식만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 문제는 컨비네이션, n 컨비네이션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계산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불과합니다. 알겠죠? 요즘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요즘에 빼고 지나간 건데 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8 커미션 2는 8 퍼미션 2를 나누기 2 팩터리얼 또 8 커미션 3 같으면 8 퍼미션 3 나누기 3 팩터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또 8 퍼미션 2, 8 퍼미션 3 약분할 수 있겠지. 8 퍼미션 2는 8에서 몇 개 곱해요? 2개. 이건 8에서 몇 개 곱해요? 3개. 그 약분하고 나면 여기서 뭐가 남겠어요?
6만 남겠지. 8, 7 약분되면 없어지고. 되겠죠? 3팩토리얼 6이니까 6분의 9니까 1 이렇게 되고 약분되면 없어지고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역수를 구한다. 답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악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10명이 있죠. 10명이 서로서로 악수를 했다. 10명이 10명 회원이다. 10명이 서로서로 악수를 했다. 그때 발견된 악수의 전체 횟수는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10명 있는데 10명이 악수를 했을 때 그때 악수의 전체 총 횟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 10명의 회원이 서로서로 악수를 한다. 되겠어요? 사람이 10명이 있어. 10명인데 10명이 서로서로 이제 뭐 악수할 거 아니에요? 악수했을 때 그때 악수는 모두 몇 번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악수를 하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해요? 2명. 그래서 방법은 간편하게도 10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수 이러면 되죠. 10명 있으면 10명에서 2명 뽑으면 2명 뽑아서 서로 악수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2명 뽑으면 악수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방법 수는 10 컨비네이션 2가 돼요. 무슨 얘기죠? 그럼 일반화시키면 n명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방법 몇 가지냐? n 컨비네이션 2가 된다. 되겠어요? n명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방법 수 n 컨비네이션 2. 집중도가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중. n명이 서로 악수 나누는 방법 어떻게 돼요? n 컨비네이션.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위험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왜 10명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데 그게 방금 계산 공식에 의하면 10 커미션 2가 되고요. 10 커미션 2는 계산하면 커미네이션은 퍼미션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나온 숫자 팩터를 나눈다 그랬죠. 그럼 10 퍼미션 2는 10에서 2개 곱하니까 90을 2로 하니까 얼마가 돼요? 45 이렇게. 결국 악수의 수는 모두 45회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계산 과정에서 혹시 1초씩이라도 이렇게 필름이 끊긴 학생들은 반성하세요.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잘 공부해요. 지금까지 대충 지나갔던 게 없어요. 수련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이건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야. 집중력 문제예요. 집에 와서 벽 보고 무릎 꿇고 벽을 본 다음에 반성을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왕 하려면은. 모르면 되겠냐고. 설명을 듣고도 모르면 안 되죠. 대충 하는 것도 아닌데. 악수가 45이죠. 이걸 노가다로 해보겠어요. 노가다로 한다는 것은 10명이니까 사람이 모두 10명이 있죠? 그럼 보세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겠어요. 자기들끼리 악수가 다 끝났어요. 악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악수 몇 번 하셨어요? 9번 했다 그러겠죠. 자기가 자기하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남하고 하지. 전부 10명이니까. 몇 번 했어요? 9번. 이 사람 몇 번 하셨어요? 9번. 몇 번? 9번. 9번. 몇 번? 9번. 9번. 몇 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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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다 대보면 악수했으면 10명이 다 9번씩 했다니까 합하면 악수는 90번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2명이 했을 때 악수 한 번인데 이 사람도 한 번 했다 이 사람도 한 번 했다 했으니까 실제로 악수가 이루어진 횟수는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이 되니까 2로 나눠서 45회가 나온다. 이렇게 노가다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간단히 하려다 보니까 10명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방법은 악수가 몇 번 일어났겠느냐? 그러면 10명에서 2명을 뽑으면 악수 한 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풀었다. 그럼 왜 우리가 양쪽을 다 알아야 되냐면 단순하게 악수를 서로 나누는 방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건 뭐 좋아. 그거는 뭐 회원이 서로 악수를 했다.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인사 나눈 횟수가 모두 몇 번이냐면 바로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가끔 문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즉 악수를 하되 제한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다고. 뭐 부부가 5쌍의 부부, 그럼 10명이지. 부부가 5쌍이 있다 이게야. 5쌍 부부가 있으면 특별한 일을 쓰면 10명이죠. 그때 서로 악수를 나눴다. 악수는 모두 몇 번 했느냐. 그러면 이걸로 하면 안 되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만 10명이지. 부부끼리도 모처럼 집에서 모처럼 밖에 나가고 아우 참 잘 계셨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 당연히 악수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럴 때는 악수가 몇 번 했겠어요? 8번. 자기하고도 안 하고 부부끼리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에요? 8번. 그 다음 몇 번? 8번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신 계산을 다 더한 다음에 반드시 나누기 얼마? 2. 이 사람도 했다 이 사람도 했다. 결국 한 번이잖아.
나누기 1을 한다. 악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는 어떤 미팅에서 각 회원이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였더니, 당연히 그러겠지?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였더니 모두 325회 악수를 하였다고 한다. 참석한 회원은 몇 명인가 그랬어요. 회원 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회원이 몇 명이냐? 악수 횟수는 모두 325회다. 제발 보세요. 악수 횟수가 모두 325회가 됐다. 회원 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회원 수를 n명이라 했을 때 n명이 서로 악수를 나눈 방수 몇 가지예요? n 커미션 2가지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325가 됐을 때 회원 수를 구하라는 것은 n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컨비네이션을 퍼뮤테이션을 바꾼 다음에 뒤에 나온 숫자 팩터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2 팩터로 나누는 거. 이게 얼마가 돼요? 325가 돼요. 2 팩터는 2니까 곱하고 나면 65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n 퍼뮤션 2가 650일 때 그때 n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퍼뮤테이션은 지금 퍼뮤테이션 2 같으면 연달아서 2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된 두 정수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65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650은 연속된 두 정수 곱해서 650 나오면 뭐 얼마하고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응? 천천히 해보면 되죠. 650은 65 곱하기 10 연속된 정수가 아니네. 알겠어요? 좀 뭘 띄어야 되겠죠. 좀 띄니까 얘는 줄이고 얘를 늘려야 되겠네. 그럼 65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13이죠. 65 곱하기 13이지? 그럼 이럴 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짝을 잘 맞춰야 되겠구나. 또 10은 2 곱하기 5고. 이렇게 하면 26. 이렇게 하면 25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보기를 봐, 보기. 알겠죠? 보기.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거는 곱하다 보니까 26 곱하기 25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회원 수는 몇 명이에요? 26명. 무슨 양 있습니까? 26명. n에서부터 연달아 두 개를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구하는 회원 수는 26명이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그 빠뜨리고 한 거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갑니다. 조합 2페이지에 6번까지 했었고요. 7번, 8번을 보겠습니다. 이 설명 잘 들으세요. 나중에 질문하지 않도록. 7번, 8번. 7번 보시죠. 분할과 분배라는 건데 말이 어려워요, 이게. 분할, 분배. 자, 집중. 예를 들어서 빵이 6개가 있어요. 빵이 6개 있는데 3명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지금 졸업버리면 나중에 질문할 기회 없어요. 빵이 6개가 있어요. 3명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공평히 나눠준다면 2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3명한테 일을 시켰는데 1명은 잠만 자고 1명은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걔를 어떻게 적게 주겠어요? 2개 나눠준 건 좋지가 않겠지. 차라리 걔한테 반 띄워주고 3개. 무슨 양이세요? 나머지 남은 3개로 2개는 2개 하나, 2명한테 2개 하나 이렇게 줄 수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또나! 2명 계속 뭐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것도 1명이 너무 열심히 하면 빵이 6개 있으면 한 사람한테 4개 줘서 배탈 나게 하고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4개 주고 또 나머지 2개를 하나하나씩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양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감독관이에요. 딱 보고 있으니까 빵이 전부 6개가 있다 이게야. 나눠주기 전에 이거를 4개 하나하나로 나눌 건지 2개로 나눌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냥 빵이 아니에요. 빵은 웬만하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빵 6개인데 뭐 그게 뭐 팥빵 무슨 뭐 크림빵 뭐 버터빵 이렇게 복잡하지 말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한테 나눠주려면 일단은 좀 이렇게 몇 개로 나눌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분할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죠? 분할. 분할한 다음에 이제 그걸 나눠주겠죠. 근데 문제가 어떨 때는 분할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분배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분할만 물어볼 때는 조합 문제인데 쌤 잘 들어요. 그냥 조합만 대충 하면 되는데 분배까지 가려면 순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딱 3가지 유형이에요. 3가지 유형이야.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안 한다 이거야. 뭐 나는 꼭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딱 설명한 걸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되겠어요? 그 문제 지금 2개 있는데 그 2개 문제를 풀고 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서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역시 또 경고입니다.
선입관을 갖고 듣지 마세요, 지금. 알겠어요? 선입관을 갖고 들으면 나중에 꼭 다시 또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편하게 듣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자, 지금, 아까 필통이 누구 거였더라? 근데 필통은 왜 이렇게 필기도구를 많이 갖고 다니냐? 어? 집에 누가 가져가요? 하여튼, 가방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가방. 성격도 묘해 아주. 그리고도 다니다가 또 이쁜 거 또 사죠. 무슨 때 공부를 할 거라고. 어? 자, 이거 어떻게 씻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거? 교육상. 자, 여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꽃이 12송이가 있다 이거야. 꽃. 그러면 지금 꽃이 12송이가 있는데 이거 꽃이에요. 12송이가 있는데 이거를 꽃이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이제. 아니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꽃들이 있다. 서로 다른 꽃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꽃입니다. 그런데 꽃 12송이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7송이, 3송이, 2송이로 일단 분류해놔라. 누구를 주든지 말이 분류만 해라 이거야. 그럼 이 꽃이 전부 지금 12송이잖아요. 이 12송이를 7송이, 3송이, 2송이로 분류하는 방법. 분할하는 방법. 나누어 놓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지금 숫자들은 다 서로 다르죠? 그럼 어떤 꽃다발은 7송이가 돼 있을 거고 어떤 꽃다발은 3송이, 어떤 꽃다발은 2송이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우리가 조합이라는 게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뽑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만약에 10개에서 3개 뽑는 방법수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계산 나중에 하더라도 됐습니까? 10개, 3개 뽑는 방법수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꽃이 12송인데 이거를 7송이, 3송이, 2송이 이런 식으로 세 다발로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일단 12송이에서요. 7송이를 뽑아요. 그 다음에 엔드. 7송이를 뽑아서 일단 한 다발을 만들었어요. 7송이짜리 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5개. 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또 3송이짜리 다발을 만들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엔드 2개 남았죠? 2개에서는 2개를 다 뽑아야 되겠죠. 물론 이게 1이니까 쓰나 마나지만 그래도 형식상 씁니다. 2개에서 2개를 다 뽑아.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꽃 12송이를 7송이, 3송이, 2송이, 세 다발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처음에 7송이 뽑죠? 여러분 여기서 7송이 뽑을 때 꽃이 서로 다르니까 이거 해서 뽑을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7송이 이렇게 되겠죠? 또 딱 봐가지고 제 쌍꽃으로만 이렇게 해서 7송이 뽑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7송이, 3송이, 2송이 세 다발로 나눈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12송이에서 7개의 송이를 뽑아. 그 다음에 엔드 뽑아서 한 다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설명 잘 들어야 돼요. 5개. 5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서 한 다발 만들어 놓고 이제 몇 개 남았어요? 그 2개에서 2개를 뽑아서 한 다발 만든다. 그래서 이게 바로 꽃 12송이를 7송이, 3송이, 2송이의 세 다발로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꽃 12송이를 5송이, 2송이로 만들어라 이거야. 그럼 5송이짜리가 2개, 2송이짜리가 한 다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 다발이죠. 됐어요? 이때는 잘 봐. 꽃이 하면 12송이죠. 여기서 5개를 뽑아요. 응? 내가 손을 딱 꼴레다가. 자, 집중. 중요한 얘기야, 지금. 중요한 얘기다. 꽃이 12송이가 있는데, 12송이에서 5개를 뽑아요,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뽑았어요. 됐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7개. 그 7개에서 또 5송이를 뽑겠죠? 그럼 이 과정 보세요. 처음에 12송이에서 5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엔드. 12송이 5송이 뽑았으니까 7개 남아있겠죠? 7개에서 또 몇 개를 뽑아요? 5개를 뽑고, 그 다음에 엔드 2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이게야. 그러면 이건 답이 이제 틀린 거거든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야. 처음에 보세요. 5송이, 2송이로 세 다발로 나눈 방법이 몇 가지냐? 꽃 12송이를. 그때 12송이에서 5송이 뽑고, 그 다음에 엔드 7개 남았죠? 7개에서 5개 뽑고, 그 다음에 엔드
나머지 두 송이, 남아있는 두 송이에서 두 송이를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쓰면 또 답이 틀리다, 이게. 아까 똑같이 했는데. 그 사연은 왠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처음에 12송이가 있었죠? 건설 보지 마세요. 12송이 있었죠? 12송이에서 5송이를 뽑죠? 뽑았죠? 그 다음에 엔드. 다시 또 여기서 5송이를 뽑겠죠? 5송이를 뽑았다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2송이 뽑겠죠?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꽃 12송이를 5송이, 5송이, 2송이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있는 12송이에서, 자, 이 다발하고 이 다발을 잘 기억하세요. 이 다발하고 이 다발. 자, 맨 처음에 12송이에서 이 5송이를 뽑고, 그 다음에 7송이에서 이 5송이를 뽑았고, 나머지 2송이로 분류하는 거나, 이걸 맨 먼저 뽑았잖아요, 아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12송이가 있는데, 이 12송이에서 이 5개를 뽑고, 그 다음에 이 5개를 뽑고, 이 2개를 뽑았을 때도 이 5송이 뽑는 순서는 이걸 먼저 뽑으나 이걸 먼저 뽑으나 구별은 어때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차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을 때는 이걸 먼저 뽑고 이걸 뽑고 이걸 뽑으나 이걸 먼저 뽑고 이걸 뽑고 이걸 뽑으나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구분해 놓고 나면 다 마찬가지지.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그러면은 5송이 얘들은 송이수가 똑같죠? 송이수가 똑같으면 지금 이 5송이가 이 5송이가 지금 이거라면 지금 처음에 12송이에서 현재 이 방법은 여기 적혀있는 방법 있죠? 이 방법은 이 12송이에서 이거 5송이 뽑고 그 다음에 이거 뽑고 2송이 뽑은 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고, 또 이 12송이에서 이걸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걸 뽑고 2송이 뽑는 것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 계산된 거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송이에서 이걸 먼저 뽑으나 이걸 먼저 뽑으나 결과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느 걸 먼저 뽑으나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2송이는 송이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먼저 뽑으나 이걸 먼저 뽑으나 매 한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다시 그 두 가지 경우는 다 마찬가지니까 2팩터를 나눠주는데, 이 2팩터리라는 건 뭔가 하면 이 2송이의 뽑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야. 2개를 서로 자리 바꾸는 수가 2팩터리알이죠? 그 2팩터리알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2팩터리알은 나눈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집중. 여기 2팩터를 나눈 사연을 알아야 돼요. 2팩터를 나눈 사연은 지금 이거하고 이것 때문인데, 아까는 7송이하고 5송이하고 2송이죠. 서로 다른 거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7송이 뽑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뭐 어떻게 된 거야? 3송이 2송이죠. 맨 처음에 7송이 뽑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5송이에서 3송이 뽑고 그 다음 2송이를 뽑았잖아요. 구분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밑에 오면서 두 다발은 송이수가 똑같아. 이거 5송이, 5송이야. 그러면은 이 방법은, 이 팩터를 안 적었을 때 이 방법 뭔가 하면, 맨 처음에 이거 12송이에서 이거를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것도 한 방법이라, 이런 얘기야. 이게 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거라고, 이게. 그러나 실제로 분류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매 한 가지라, 이게야. 그러면 이 2송이가 서로 순서를 바꾸는 방법, 2팩터리알이죠. 그게 매 한 가지나 마찬가지니까 가지수는 2팩터를 나눈 걸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이 12송이를 4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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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4송이, 4송이로 구분을 한다. 그럼 여러분, 이 4송이가 뭐 꽃이 또 담겨있고, 또 담겨있고, 담겨있어요. 송이수가 똑같죠? 똑같은데, 이런 경우는 일단 12송이에서 맨 처음에 4송이를 뽑겠죠. 그 다음에 엔드. 몇 송이 남았어요? 8송이에서 4송이를 뽑겠죠. 몇 송이 남았어요? 4송이에서 4송이를 뽑겠지. 그때 여기는 송이수가 똑같죠? 그런데 이건 또 틀렸다, 이게. 왜 틀렸느냐? 이번에는 4개씩 뽑잖아요. 그럼 꽃이 처음에 12송이가 있으면, 4송이, 뽑는 방법이 보면, 처음에 12개에서 4개를 뽑고, 그 다음에 또 12개에서 4개를 뽑고, 그 다음 남아있는, 처음에 12개에서 4개를 뽑고, 그 다음에 8개에서 4개를 뽑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4개에서 4개를 뽑겠죠. 그래서 4개, 4개, 4개로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때 4개, 4개, 4개로 분류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 12개 그 송이에서, 12송이에서, 이건 4개를 먼저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아도 분류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처음에 12송이에서 가운데 이거 4개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아도 어때요? 분류해놓으면 왜 한 가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4송이, 4송이, 4송이일 때는 어느 걸 먼저 뽑으나 상관이 없잖아요. 분류해놨을 때는. 되겠어요? 그러면은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가 서로 자리 바꾸는 방법수는 얼마입니까? 3팩터리얼이죠. 세 뭉치가 서로 자리 바꾸는 3팩터리얼. 그 3팩터리얼이 결국 매 한 가지라 이게 분류를 시켜놓고 나면.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나누기 3팩터를 해야 우리가 이 똑같이 4송이, 4송이, 4송이 세 뭉치로 분류하는 방법수가 나온다. 지금 일단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요. 집중. 지금부터는 방금 딱 이 세 가지 유형이니까 이게 지금 분류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분류시키는 방법은 다시 꽃이 한번 12송이가 있다. 이걸 갖다가 뭐 해서 7송이, 3송이, 2송이로 분류시키는 방법.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12개에서 7개 뽑고,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5개에서 3개 뽑고, 남아있는 2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수.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이걸 갖다가 12송이를 5송이, 5송이, 2송이로 나눈다. 그럼 여기서는 5가 2개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12송이에서 5개 뽑고, 그 다음에 엔드 7개에서 5개 뽑고, 그 다음에 엔드 남아있는 2개에서 2개를 뽑는데, 이런 경우는 이 똑같은 게 2개 들어있죠? 이럴 때는 그 2개가 서로 자리 바꿈에도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2팩터리얼로 나눠준다는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송이, 4송이, 4송이. 그럼 이게 3개가 다 똑같은 숫자죠? 이랬을 때 이렇게 12송이를 4송이, 4송이, 4송이 세 다발로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12개에서 4개를 뽑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8개에서 4개를 뽑고, 남아있는 4개에서 4개를 뽑는 경우수. 되겠습니까? 이거를 나누기. 이게 다발이었대요. 이 다발, 이 다발, 이 다발은 어느 걸 먼저 뽑든 관계없는 거지? 맨 처음 12개에서 이걸 뽑고, 그 다음에 이걸 뽑고, 이걸 뽑나, 12개에서 이걸 뽑고, 이걸 뽑고, 이걸 뽑나. 매 한 가지란 얘기야, 구분시켜 놓고 나면. 세 다발이 서로 순서 바꾸는 방법, 3팩터리얼이니까 나누기 3팩터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바로 12송이 꽃 12송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수예요. 근데 문제가 만약 꽃 12송이를 7송이, 3송이, 2송이로 구분한 다음에 세 사람 A, B, C한테 나눠주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AND 나눠주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AND 나눠주는 거잖아. 구분하고 나서 AND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송이로 어차피 구별이 됐죠. 구별이 된 다음에 서로 다른 3명 A, B, C한테 나눠주려면 우리 그 꽃다발을 갖다가 A, B, C 앞에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이죠. 일렬로 늘어놓게 되니까 그때는 똑같이 3팩터리얼을 곱해준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게 어차피 4개, 4개, 4개 똑같으니까 뭐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게 아니라 꽃이 다 서로 다른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받는 4송이 여기에는 무슨 뭐 꽃 이름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무슨 뭔꽃 여기는 뭔꽃 알겠어요? 뭐 예쁜 꽃, 미운 꽃, 중간 꽃 뭐 이렇게 해서 다발이 서로 다르다 얘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나눠줄 때는 3팩터리얼 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꽃다발을 갖다 일렬로 늘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꽃다발을 3개로 지금 3뭉치로 분류했죠? 세 다발로 분류시켜 놓은 다음에 세 사람 A, B, C를 그 꽃다발 앞에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렬로 세우면 3팩터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적지 말고요. 적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집중. 자, 구분하는 방법 준비합니다. 9송이. 9송이를 5송이, 2송이, 2송이로 나누는 방법. 어떻게 되겠어요? 분할하는 방법. 9, 컨비네이션, 5 곱하기. 9개에서 5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4개에서 2개 뽑고, 그 다음에 2개에서 2개 뽑는다. 똑같죠?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2팩터리얼. 되겠어요? 그 다음 이거를 9송이를 3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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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다발로 나누는 방법 몇 가지냐? 어떻게 되겠어요? 9 컨비네이션 3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을 나누기 얼마? 3팩터리얼 이렇게 처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서 7번은 끝났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요. 7번 문제는 A, B, C, D, E, F라는 6개 물건이 있다. A, B, C, D, E, F라는 6개의 물건이 있다. 1번은 뭐예요? 이거를 3개, 2개, 1개, 3개 조로 나누는 방법. 2번은 4개, 1개, 1개로 나누는 방법. 3번은 2개, 2개, 2개. 즉 2개씩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을 쓰려고 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 뭐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3, 2, 1이고요. 그 다음에 4, 1, 1이고. 그 다음에가 2개, 2개, 2개예요. 자, 불러보세요. 3, 2, 1이니까 전부 6개죠?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 됐어요? 나머지만 1 컨비네이션 1이니까 쓰나 마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1, 1이죠? 4, 1, 1이니까 이런 경우 6 컨비네이션 4 곱하기 6개에서 4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2개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하나에서 하나 뽑는데 개수가 이게 똑같으니까 나누기 얼마? 2팩터리얼 이렇게 처리합니다. 되겠습니까? 3번은 2개, 2개, 2개로 분리한다 했죠? 2개, 2개, 2개로 분리하니까 6개에서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4개, 남아있는 4개에서 2개를 뽑고 그 나머지 2개에서 2개를 뽑는데 개수가 똑같은 게 나누기 얼마예요? 3팩터리얼 이렇게 해주면 1번, 2번, 3번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8번 문제를 보세요. 8번은 6명이 타고 있는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2층에서 6층까지 5개 층에서 선다. 각각 2명, 2명, 2명씩 이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리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지금 집중을 해도 뭐 할 텐데 옆에 얘기하면서 좀 들을 그 기운이 있어요? 그럼 집에 공부해 또 해야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듣는 건 이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응용하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야죠. 그래서 더워서 공부 못하겠다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더워서 공부 못하겠으면 공부 못해야죠. 지금 더워서 공부 못할 정도라서 안 해야지.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더워서 공부 못하겠다. 당연히 못해야죠, 그럼. 그 수업 시간에 짧은 시간도 집중을 못하냐, 이게. 문제를 지금 한번 읽었죠? 지금 집중이 됐나 안 됐나 테스트 간단해요. 지금 문제 지금 한번 읽었죠? 이 문제를 지금 다시 보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수치라든가 웬만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야. 집중 안 돼 있으면 무슨 얘기냐? 그림을 그려주고 색깔을 칠해도 지금 잘 안 된다, 이게야. 그거는 수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매번 얘기지만. 벽 보고 반성해요, 벽 보고. 졸리면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학원은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선 뭡니까? 재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같은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당연히 졸리겠지, 누구나. 맨날 밤을 새니, 공부하느라고. 졸리면 서야죠. 응? 집중. 자, 8번은 6명이 타고 있는 승강기가 있는데 2층에서 6층까지 5개 층에서 선다. 각각 2명씩 3개 층에서 모두 내리게 되는 경우의 수. 자,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6층 건물인데요. 건물은 6층 건물인데 승강기를 타서 승강기에서 이 승강기가 2층에서부터 6층까지만 선대요. 그럼 2층에서 6층까지 서니까 1층에는 뭐 승강기가 없나 보죠.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하다. 문제가 조금 엉성하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뭐 탈 때도 한꺼번에 타가지고 일단 승강기는 2층에서 6층까지 5개 층에 선다. 하나, 둘, 셋, 넷, 5개 층에 선다 이거야. 그런데 6명이 승강기에 탔는데 2명씩 3개 조로 나누어서 이 5개 중에서 6명이 2명씩 3개 조로 다 내리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승강기가 2층에서 6층까지 해서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의도는 알겠어요. 1층에서 승강기 출발한 거인데 1층에서 타갖고 내릴 일은 없잖아요. 1층에서 탔는데 이게 이제 2층에서 6층까지 선다는 얘기겠죠. 근데 6명이 6층에서 가서 보니까 6층까지 간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야. 다 내리고. 근데 어떨 때 내리느냐? 내리는 것은 2명씩 내렸다 이거야. 그러면 2층에서 5층까지 서는데 6층까지 서는데 안 내리는 층도 있다는 얘기죠. 2명씩 6명 내리려면 이 중에서 몇 번 내리면 돼요? 3번. 한 번에 2명씩 내리는 거니까. 선생님 근데 내리지도 않는데 왜 설까요? 누가 또 타겠지. 알겠어요? 잘못 눌렀거나. 하여튼 2층에서 6층까지 1층에서 탔다 생각해서 1층에서 6명이 탔어요. 탔는데 이 사람들이 2명씩 3개 조로 나누어서 2층에서 6층까지 가는 사이에 모두 내리게 되는 경우 수를 말하게. 이때 내리는 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우선은 6명을 갖다가 조를 나눠야 돼요. 같이 내릴 사람 파트너를 정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6명을 몇 명으로 2명으로 일단 조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6명을 2명으로 나눈 방법수는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 맨 끝에 거죠.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U combination. 6명 2명 뽑고, 그 다음에 엔드 또 4명에서 2명 뽑고, 그 다음에 2명에서 2명 뽑으면 돼. 숫자가 다 똑같지? 다 똑같으니까 나누기 얼마입니까? 3팩터는. 여기까지가 뭐냐?
일단 엘리베이터 안에서 2명씩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포장. 무슨 생각 있어요? 문 열면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 포장하면 이렇게 된다. 2명 나눴다. 이게. 그 다음! 이렇게 나눠놓은 세 뭉치를 2층에서 6층까지 가는 사이에 세 군데서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층에서 6층까지 내려놓으려면 숫자 2, 3, 4, 5, 6 몇 개입니까? 5개. 다시 숫자 몇 개? 2, 3, 4, 5, 6 몇 개예요? 5개를 지금 이제 2명씩 묶어놓은 뭉치가 있으면 여기 2명씩 묶어놓은 뭉치가 있으면 숫자 2, 3, 4, 5, 6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되겠죠. 이 5개 3개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뭉치의 앞에 있는 숫자 층에서 내리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 2, 3, 4, 5, 6에서 3개를 뽑았더라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그 숫자들이 서로 자리 바꾸면 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가 6명을 2명으로 구분하는 방법이고, 그런 다음에 엔드 이 사람들이 2명씩 2층에서 6층 가는 사이에 내리도록, 3개 층에서 내리도록 하려면 결국 2에서부터 6까지 숫자 5개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요?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워주면 되겠지. 그럼 이런 그 팀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숫자 층에서 어떻게 되면 돼요?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합 8페이지에서 8번까지 끝났고요. 실제로 9번부터가 이제 도형 문제예요. 이 조합에서 도형 문제는 잘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매번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푸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본사항을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기본 설명 들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조합이 뽑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뽑는 경우의 수. 조합 뽑는 경우의 수인데요. 우리가 도형에서는 도형을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 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은 변이 몇 개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도형은 같은 도형이라도 꼭점이 몇 개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삼각형 같은 건 변이 몇 개예요? 3개. 꼭점 몇 개예요? 3개. 이제 무슨 얘기 알겠죠? 그때 그 구성 요소를 뭘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집중. 뭘로 할 거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주상에 점이 7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원주상에 점이 7개가 있는데, 원주상에 점 7개, 원주상에 있는 점이라는 거의 특징은, 원주상에 있는 점의 특징은, 자, 어느 두 점은 같은 직선상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두 점은 같은 직선상에 있을 수 있지만, 세 점이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원주상에 점이 아무리 촘촘히 있더라도 세 점이 같은 직선상에 있을 수 있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원주상에 어떤 몇 개 점이 있다 했을 때 특징은 두 점은 같은 직선상에 있을 수 있는데 세 점은 같은 직선상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원주상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럼 삼각형의 개수를 이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려면 삼각형 꼭지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건선으로 들으면 안 돼요. 3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점이 몇 개 있어요? 7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수. 이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 3개를 이렇게 뽑았다면 이런 삼각형도 나오고, 또 이렇게 뽑았으면 이런 삼각형도 나오고. 삼각형 모두 몇 개 되겠느냐? 그러면 점 3개를 뽑으면 삼각형 하나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7개의 점에서 3개를 뽑는 경우수가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수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집중. 그러면은 원주상에 점이 7개가 있어요. 현은 몇 개일까요? 현이란 건 이런 게 현이죠. 현. 무슨 양이죠? 현은 몇 개 있겠어요? 현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그러니까 현의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7, 2. 7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폴스학 수강생은요, 이게 같은 편이라고 지금. 같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편 같으면 계속 웃을 거예요. 질문해놓고 한 5개 내고 5개 다 틀리면
됐다. 하나라도 맞아야지 뭐 얘기를 하지 할 거라고. 같은 맥에다가 진짜 비밀리에 기초부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안다 이거야. 알아. 그러니까 대충 들어. 그리고 난 또 모르는 게 나와. 이해가 안 돼. 그럼 뭘로 강의를 들어요? 그 제자리 실력 유지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현은 몇 개, 현이 몇 개냐? 어떻게 돼요? 7, 2. 되겠죠? 그러면은, 현의 교점의 개수, 현 지금 점이 7개가 있죠? 현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현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현의 교점은 많으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 많으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가 바로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점이 7개 있는데 현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의 교점의 개수란 현의 교점이 나오려면 현 하나만 갖고 교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현하고 이런 현이 만나면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럼 현의 교점이 나오려면 현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해. 현이 2개 있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7 컨비네이션 4예요. 지금 무슨 생각 있어요? 현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 구하라. 그럼 답은 7 컨비네이션 4가 되는데 이때 준비. 단 여기 지금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여기 원주상에 있는 점은 제외합니다. 교점에서 원상의 점을 제외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답이 그냥 이건데 왜 최대값이란 말이 나왔을까? 자, 현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원상의 점이 7개가 있는데 현의 그냥 교점의 개수나 구하라 그러지 왜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란 말을 붙였느냐? 다시 현이 2개 있어야 교점이 하나 생기죠. 현이 2개 있으려면 교점이 몇 개, 점이 몇 개 필요해요? 4개. 그러니까 4개 점을 7개 점에서 4개를 뽑는 경우수 이게 답인데 왜 최대값이란 말을 붙였느냐? 4개를 뽑았더라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점을 4개를 뽑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최대한 몇 개까지 나오냐는 것은 이왕 점을 4개를 뽑았으면 교점이 생기도록 해라 이런 의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4개 뽑아놓고 교점 안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됐죠?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이 점을 7개를 하다 보면 이 현하고 이 현의 교점이 이미 나왔는데 그거는 또 다른 두 현의 교점과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개수가 늘어나지 않겠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다 점 하나, 점 둘, 점 셋 찍었어요. 이 점 몇 개예요, 지금? 누가 이걸 3개라고 그래? 하나지. 최대값이란 말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몇 개까지 나오냐는 것은 일단 이미 다른 두 현의 교점하고 또 어떤 현의 교점을 했을 때 그게 어떤다? 일치하지 않았다는 가정이죠.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구하죠. 하나가 일치하냐, 2개 일치하냐, 3개 일치하냐 다 틀려질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넣는 게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묻겠어요. 다음 시간은 이 문제 나머지 문제들 풀어나갈 텐데 우선 여기서 기본 개념을 좀 보고 갑니다. 자, 지금 여기 점이 원주상에 점이 7개 있죠. 원주상에 점이 7개 있는데 현은 몇 개예요? 7 컨비네이션이. 다시 현은 몇 개예요? 7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한 것은 현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니까 2개. 그렇게 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원상에 점이 7개 있죠. 현은 몇 개예요? 7 컨비네이션이. 점 7개에서 2개 뽑는 경우 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점들을 쭉 연결하면 칠각형이 나와요. 칠각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각선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대각선.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러면 칠각형인데 대각선은 몇 개 나오겠어요? 점이 전부 꼭점이 몇 개입니까 현재? 7개죠. 대각선은 이런 것도 대각선, 이런 것도 대각선, 이런 것도 대각선, 이런 건 대각선이 대각선이라고. 그럼 대각선이 몇 개 나오느냐? 그럼 꼭점 7개에서 일단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 아까 원주상에 있는 거하고는 틀리죠. 원주상에서는 이웃한 두 점을 연결해도 현이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이웃한 두 점을 연결해서 선을 긋게 되면 이거는 대각선이라 뭐가 나옵니까? 변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점 7개에서
대각선을 만들 때 점이 2개 필요하지만 여기서 7 커미션 2를 쓴 다음에 7개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변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빼줘야 된다.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다면 N각형이 있다. N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N 컨비네이션이 마이너스 N개입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원지상의 N개 점에서 만들 수 있는 현의 개수는 몇 개예요? N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무슨 얘기죠? 원지상의 점이 N개 있어요. N개 있는데 현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N 컨비네이션 4입니다. 되겠어요? 이런 것은 아주 초등학교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 일단 도형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는 것은 도형의 구성 요소를 생각하는데 그건 꼭지점과 변이라는 게 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쯤 해놓고요. 다음 시간부터 9번부터 해서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